안녕하세요. 라이브몰 TV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어머니,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어야 할까요? 지금부터 한 며느리이자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가웠다.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불빛 아래에서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. 초기 치매입니다.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고처럼 가슴으로 떨어졌다. 머릿속이 멍해졌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울렸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.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. 오후 햇빛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. 그 햇빛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 공기는 싸늘했다. 엄마. 내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. 그리고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.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사람처럼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다. 저기요, 누구세요? 그 한마디에 심장이 바닥으로 꺼져내렸다. 나는 웃으려 애썼다. 울면 안 된다고,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. 엄마예요. 딸 선아. 어머니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.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낯선 표정이었다. 아가씨는 참 친절하네.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.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져 있었다.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은 계속 뒤로 밀려났다.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.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라고. 2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나는 같은 결심을 했었다. 그때 남편은 말했다. 부모는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하지. 나는 그 말을 믿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.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. 저녁 식탁 위 된장찌개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. 하루의 끝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식어가는 시간이었다.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. 병원은 왜 다녀왔어?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. 엄마가 치매래.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. 신문 넘기던 손이 멈췄다.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해서. 당신 어머니 모셨을 때처럼. 신문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. 선아, 그건 다르지.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다. 뭐가 다른데?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. 40년 동안 우리 부모 모셨잖아. 이제 좀 쉬어야지. 40년. 그 숫자가 내 인생의 값어치처럼 느껴졌다.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. 그래서 이제 내 부모까지 떠안아야 해.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.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내 마음도 같이 식어가고 있었다.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. 당연하다던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건이 붙은 말이 되었을까? 나는 그 질문을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다. 토요일 저녁, 나는 습관처럼 바닥에 방석을 깔았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. 그 동작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서글프게 만들었다.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나는 늘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자리를 떴다. 누군가는 그것을 성실함이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시간표였다.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. 시누이가 국을 뜨다 말고 입을 열었다. 형도 나이 들었고 올케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. 그 말이 이상하게 웃겼다. 내 체력을 누군가 걱정해준 적이 있었나?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히던 날에도 새벽 응급실 의자에서 혼자 밤을 새우던 날에도 아무도 내 몸 상태를 묻지 않았다.
그땐 며느리니까 당연했던 거지. 또 그 말이었다. 당연. 그 단어는 마치 주문처럼 모든 질문을 잠재웠다. 왜 나여야 했는지, 왜 아무도 대신하지 않았는지, 왜 감사는 늘 말로만이었는지.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.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. 그럼 내 엄마는?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. 식탁 위 공기가 순간 굳어졌다. 그건 또 다른 문제지. 남편이 짧게 말했다. 나는 그 말에서 선이 그어지는 소리를 들었다. 시부모는 우리, 친정엄마는 너 혼자의 문제라는 선. 그날 밤 나는 장롱 위에 올려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. 시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. 상자 안에는 약봉지, 낡은 손수건, 그리고 아직 뜯지 못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. 봉투 겉면에는 분명하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.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다.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. 마치 열어서는 안 될 것을 여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서야 봉투를 찢었다.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. 하지만 그 한 장은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말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. 선아야. 나는 다 알고 있었다. 내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울던 것도,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도, 아들이 옆에 있어도 실제로 나를 돌본 건 너였다는 걸 나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. 나는 편지를 읽다 말고 종이를 움켜쥐었다.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다. 미안하다. 고맙다는 말, 너무 늦었다.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어른이었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. 누군가 내 시간을 희생이라고 불러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. 다음 날 아침, 나는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다. 어머니가 남긴 거야. 남편은 잠시 편지를 읽었다. 눈길이 몇 번 멈췄지만 그 표정은 끝내 변하지 않았다. 마음은 알겠어. 그가 말했다. 근데 현실은 달라. 현실. 그 단어가 또다시 나를 밀어냈다. 그 현실에 나는 있어? 내가 물었다.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.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답을 들었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이 집에서 내가 차지한 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걸. 필요할 땐 며느리였고 불편해지면 남이 되는 자리. 편지를 다시 접으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. 이제 누군가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겠다고. 이 선택이 갈등을 키울지라도,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릴지라도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미루지 않겠다고.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.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. 선아야. 나는 다 알고 있었다. 내가 밤마다 울던 것도,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도. 미안하다.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어른이었다. 나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. 4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였다. 다음 날 나는 그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줬다. 그는 잠시 읽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.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달라. 현실. 그 말 속에 나는 여전히 없었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이 집에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걸. 요양원 복도에는 언제나 오후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다. 나는 매주 같은 시간, 같은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온다. 문 앞에 서면 늘 두렵다. 오늘은 나를 알아보실까? 누구세요? 어머니가 묻는다.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. 딸이에요. 선아. 가끔, 정말 가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한다. 우리 딸 고생 많다. 그 한마디면 나는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. 나는 여전히 며느리로 살고 있다. 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. 나는 끝까지 딸이었다. 그건 누구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이었다. 부모를 모신다는 건 사랑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역할의 문제일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
40년을 며느리로 살고도 끝까지 딸이었던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당신의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.